프로그래머로서 내 꿈은 지금까지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나만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스포어를 접하고 난 뒤 나는 흥미를 감추지 못했다. 플레이어로 하여금 온 우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였다. 나는 비디오 게임을 인기 있게 만드는 비결이 통제권임을 눈치챘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관해 계속해서 참견당한다. 그들에게 직업이란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제자리에 서서 혹은 앉아서 버티다가 집으로 향하는 일이다. 불행함에 틀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 또는 환상적인 모험으로 가득한 가짜 삶으로의 탈출구로 삼는다. 전자는 전략 장르에서, 후자는 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경향이다. 나는 신조와 같은 게임들을 찾아보았고 다시 한번 게임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통제권뿐만이 아니라 그 통제의 범위임을 깨달았다.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심즈 이전에 심어스가 있었다. 그 게임에서는 한 명 한 명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를 통제했다. 점차 스포어와 비슷한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다. 플레이어가 추상적으로 진화를 인도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 스포어의 실패의 원인은 현실적인 통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진화의 모방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나는 물리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물리학에 대해 많이 아는 바는 아니었지만 공부해가며 특정 환경 하에서 몇몇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위주로 구현해 나갔다. 그런 조건의 물리는 그저 수학의 복합체일 뿐이었다. 나는 에너지와 물질을 구현하고 간단한 체계를 구성했다.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 에너지를 공존하는 행성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단위 세포들을 만들기로 했고 이것들은 말하자면 게임 내에 하드코딩 되었다. 세포들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로 살아갔고 대를 이어가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나의 원시 생명체들이었다. 몇 분 만에 내 세계는 이 세포들로 가득해졌다. 세포들은 변이를 일으켰고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세포가 살아남았다. 매우 지루한 과정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해 나갔다. 나는 물리 엔진을 확장하기로 하고 세포들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독성 폐기물을 생성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몇몇 세포들이 이 물질을 더 적게 생성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챘다. 어떤 세포들은 폐기물을 멀리 방출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대응했고 또 다른 세포들은 이것을 정화시키는 화학 물질을 생성해냈다. 매력적인 일도 있었다. 몇 세기 동안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뒤 현실에서는 단지 몇 분이었다. 의도적으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양산하는 세포들이 등장했다. 다른 세포들은 이 영향으로 죽어갔고 에너지로부터 생성한 자재를 빼앗겼다. 최초의 포식자가 탄생한 것이었다. 최초의 포식자가 등장한 이후로 이 작은 세계의 다양성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몇몇은 독성 물질과 마주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탐지 능력을 진화시켰다. 다른 것들은 면역력을 길렀다. 면역력을 가진 세포들은 점차 독성 물질로부터 쓸모있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건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는데 독성 물질을 감지하는 세포들과 독성 물질을 다루는 세포들이 연합을 맺었다. 이들은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도왔다. 결과적으로 이 세포들은 서로 붙어 살게 되었다. 이들은 이상한 공생관계를 형성했는데 감지세포가 도망갈 독성 물질에 오히려 가까이 접근하고 그러면 다른 세포가 독성 물질을 흡수해서 감지세포에게 만들어낸 에너지를 얼마 나눠주는 식이었다.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나는 신이 나서 오전 내내 새벽 5시까지 깨어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두었다. 나는 11시쯤에 눈을 떴고 나는 내가 만든 세계에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았다. 식물 비슷한 물질들이 세계 곳곳에 자라나서 다른 유리체에게 먹히고 있었다. 한편 시뮬레이션 기록은 이전 2시간 정도 세계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또 다른 정체 기간에 도달한 것이었다. 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더 복잡한 진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할 때였다. 나는 시스템을 확장하며 하나였던 에너지를 다른 파장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분자에 의해 흡수되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로 분할했다. 대기의 떨림을 구현했으며 현실적인 중력을 적용했고 몇몇 간단한 변경점들을 추가했다. 당연하게도 이 변화는 시뮬레이션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다. 나는 시뮬레이션이 시행되는 것을 하루 종일 흥미롭게 관찰하고 가지고 놀았다. 엄청나게 중독성이 있었다. 복잡한 유기체가 진화하고 협력했다. 식물들은 서로에게 의존하거나 포식자를 유인해서 자신들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생명체를 잡아먹도록 했다. 지켜보던 중 나는 몇몇 생명체들이 경고 신호를 진화시킨 것을 깨달았다. 포식자가 가까이 오면 이들은 소리를 내서 같은 종류의 다른 개체들을 땅에 파놓은 구멍 속으로 도망치도록 했다. 다른 생명체들은 짝짓기 신호를 진화시켰다. 나는 좀 더 즐겨보기로 했다. 나는 떨구기 도구를 만들어서 특정 물질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게 하고 그걸로 땅 위에 내 이름을 썼다. 나는 10개의 운석들을 만들고 섬을 만들기 위해 대륙 한쪽에 떨어뜨렸다. 생물들이 고립된 환경에 있을 때 다른 방향으로 진화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화산을 분출시켜 스마일리 섬을 만들었다. 그때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또 새벽 5시가 될 때까지 깨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피로가 몰려와 잠에 들었고 오후 1시 정도에 눈을 떴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보았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동일한 종의 다른 무리가 돌로 석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어떤 것들은 스마일리 섬 모양이었고 다른 몇몇은 내 이름이었다. 난 이 생명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일은 이들이 때때로 서로를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영문을 몰랐지만 이 생명체들이 어째선지 스마일리 섬과 내가 써놓은 이름을 뭔가 특별하다고 여긴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싸움이 거슬렸으므로 나는 화산 폭발로 산맥을 만들어 두 무리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되자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다. 진화하는 것을 보려면 하룻밤을 지내야 했지만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부족민들은 다른 모양의 옷을 입거나 다른 양식의 집을 만들었다. 그들의 수 또한 일정하게 증가했다. 언제부턴가 이 생명체들은 단순히 내 것을 따라한 게 아닌 자신들만의 상징을 땅에 그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상징은 무작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만은 눈에 띄었다. 생명체들은 자신들을 닮은 상징을 만들었다. 작은 원과 그 아래의 사각형 중앙에는 점 하나가 있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 종족의 시각화된 모습이었다.